안녕하세요. 책 읽는 소리 인사드립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추운 날씨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데 이럴 땐 따뜻한 음악과 좋은 글귀 책 한 권 어떠신지요? 오늘도 좋은 책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책이 있는 마을에서 출판한 책인데요. 괜찮아, 나를 위해서라면 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힘들고 모두가 지칠 때 나를 위한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실까요? 이야기 하나. 하루 1시간이라도 유익한 일에 투자하라. 미국의 언어학자 엘리휴 버리트가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성공한 것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다. 나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꼭 필요한 일에 투자했기 때문에 마침내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었다.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장간에 나가 일을 하면서 틈틈이 우리가 여가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약 18개의 고대 언어와 22개의 유럽 방언에 정통한 학자가 된 것이다. 시간은 소멸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는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있다. 옥스퍼드 대학교 올 솔즈 칼리지의 해시계에 새겨진 이 엄숙한 격언이야말로 젊은 사람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깨우쳐주고 있다. 영원 불멸의 진리 가운데에서 단지 시간만이 인간의 재량권에 속해 있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시간도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두 번 다시 되돌아오지 못한다. 엑서터 대성당 잭슨 주교가 이런 말을 했다. 세속적인 재산은 아무리 낭비하더라도 훗날에 근검 전략하는 생활로 보충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 낭비한 시간을 내일 되찾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시간만큼 귀중한 재산은 없다. 남의 귀중한 시간을 방해하는 것도 죄악이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는 것 또한 죄악이다. 한 신학자에게 예고 없이 방문객들이 들이닥쳤다. 선생님이 시간을 방해한 것은 아닌지요? 방문객들이 예의를 차린답시고 의례적으로 물었다. 그러자 그 신학자는 망설일 것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솔직히 방해가 되는군요. 위대한 인물들은 시간을 가장 큰 재산으로 여겼고 철저하게 아꼈으며 유용한 일에 쓸 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을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주는 것이다. 그렇게 바쳐진 시간들은 참으로 숭고하기까지 하다. 일례로 뉴턴은 연대기를 집필할 때 그가 만족스럽다고 느낄 때까지 15번이나 다시 썼으며 역사학자 기본도 회고록이 원고를 9번이나 고쳐 썼다고 한다. 흉은 영국사를 집필할 때 하루에 13시간을 원고지와 씨름했다. 자네는 내 책을 겨우 몇 시간 정도면 다 읽을 수가 있겠지만 나는 그 책을 쓰는 동안에 머리가 백발이 될 정도로 고생이 심했단 말일세. 이것은 법의 정신을 저술한 몽테스키웨가 자신의 친구에게 저작 활동의 고충을 털어놓으면서 한 말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공연한 일에 신경을 쓰느라 소화 불량을 앓는다면 위대한 인물들은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몰입시키느라 골머리를 앓는다. 천재와 백치가 종이 한 장 차이라지만 그 한 장의 질량은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야기 둘. 한 사람의 신념이 만인을 구한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외과 의사 앙브루아즈 파레는 불굴의 의지와 강한 인내력을 보여준 표본이라 할 만하다. 파레는 가난한 이발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집안 형편 때문에 자식을 학교에 보낼 수 없었던 부모는 그를 학식 있는 목사의 집에 하인으로 들여보냈다.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배우는 게 있기를 바란 것이다. 그러나 파레가 하인으로 들어간 목사 집에서는 그를 한시도 쉬지 않고 부려먹었기 때문에 도저히 공부할 시간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마을에 와서 목사의 친구에게 방광결석 제거 수술을 해주었다. 우연찮게 그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게 된 파레는 이때부터 의사라는 직업에 커다란 매력을 느낀다. 그 후 목사 집을 나온 파레는 어느 이발 외과 의사의 조수로 들어갔다. 당시는 이발소에서 간단한 치과 시술이나 혈액 채취를 겸하던 시절이었다. 그곳에서 4년 동안 경험을 쌓은 파레는 다시 파리로 가서 해부 및 외과 수술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교에 다녔고 얼마 후 프랑스군 군의관으로 임명되었다. 당시는 전쟁 중이라 병원마다 부상병들이 넘쳐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수술 기법이 발전하지 못하여 전쟁터에서 총상을 입은 군인들이 총상 때문이 아니라 군의관이 잘못된 치료로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점이었다. 군의관들은 출혈을 막는답시고 펄펄 끓는 기름으로 상처를 닦거나 뜨겁게 달군 쇠로 환부를 지지기도 했으며 수술 부위를 절단해야 할 경우에도 뜨겁게 달군 칼을 들이대는 등 야만적인 방법을 썼다. 파레도 처음에는 다른 군의관들과 같은 방법으로 부상병을 치료했다. 그런데 부상병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보다 순화된 방법을 쓰게 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혹 잘못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긴 했지만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이제는 죽을 염려가 없어. 우리 친구 파레가 왔으니까. 병사들은 파레가 병원에 나타나기만 해도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환호하며 그에게 의지하였다. 스페인과 교전 중일 때는 심지어 적군들에게까지 파레의 참된 인술이 알려져 포로로 잡혔다가 목숨을 건지기도 했다. 이렇게 파레는 진일보한 총상치료법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왕의 주치의로 임명되기까지 했다. 파레는 대부분 의학적 성과를 독학으로 읽어냈고 결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간 의지의 화신이었다. 그렇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은 남의 평가 따위에는 그다지 개의치 않는다. 오직 성심성의껏 성심성의껏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양심적이었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자랑과 기쁨으로 여기고 만족하는 것이다. 영국의 의사이자 생리학자인 윌리엄 하비는 혈액이 체내를 순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학설을 공표하기까지는 무려 8년이 넘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그가 그토록 신중하게 발표한 것은 그 학설이 당시 학계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히리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혈액순환설을 한 권의 논문으로 발표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예상했던 대로 비난의 목소리뿐이었다. 그의 학설은 미친 사람이 잠꼬대 정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하비의 학설을 지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의 귀에 들려오는 것은 모욕과 경멸에 찬 조소뿐이었다. 의사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친구들도 대부분 그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는 신성한 의학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페르나였고 성경의 존엄성마저 부정한 사탄의 추종자로 낙인 찍혀버린 것이다. 그로부터 모진 시련이 닥쳐왔으나 하비는 결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하여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 그의 학설은 과학적으로 실증된 진리로서 일반에 널리 인정받게 된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살아가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당신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살아내고 있는 것 뿐인가? 비슷한 질문인 것 같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상반된 의미를 담고 있다. 인생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다. 그런데
스스로 주체가 되지 못하고 마지못해 끌려간다면 그처럼 불행한 삶도 없을 것이다. 미국의 문학가인 메이시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가장 훌륭하면서도 터득하기 어려운 기술이 바로 살아가는 기술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 살아가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사는 것은 삶이 아니라 그저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시간을 지속하는 것일 뿐이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 세 가지를 꼽으라면 첫째는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성을 지녔으며, 세 번째는 불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이다. 이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가꾸기 위해 가장 나은 방법을 연구하고 모색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삶의 기술이란 어떤 것인가?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다. 매사를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과연 될까?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생각부터 하면 될 일도 안 된다. 난 할 수 있어. 지금까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었나? 이런 자신감이 필요하다. 물론 계획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실수 끝에 성취한 것일지라도 어쨌든 이루지 않았는가? 시간이 좀 걸렸더라도 결국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번 시도해보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그럼 그렇지, 될 턱이 있나. 내 인생이 언제 고속도로처럼 쫙 뻗어진 적이 있냐고. 지레 포기해버리니 성공할 기회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성격이 명랑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인생을 즐겁게 보내고, 매사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인생 자체가 회색빛으로 보일 뿐이다. 그런 사고방식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난 왠지 그 사람이랑 있으면 즐겁고 자꾸 웃게 돼.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아휴, 그 친구 가능하면 안 만나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 사람이 비비 꼬여서 무슨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얘기하다 보면 나까지 답답해져. 어느 날 밤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사람이 갑자기 순찰을 돌던 경찰을 붙잡고 다급하게 호소했다. 아까부터 누군가 수상한 사람이 날 자꾸만 미행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대로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조사 좀 해주시오. 경찰은 남자의 말을 듣고 주변 골목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밤이라 산책하는 사람 한 명 없이 조용했다. 남자가 자신을 따라온다고 여겼던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그림자였던 것이다. 인생은 그런 것이다. 얼마든지 생각하기에 따라서 상황인 급진전과 급전환을 하기 마련이다. 수많은 그물코를 엮어야 투망이 되듯 자기 인생의 그물코도 자신이 짜나가는 것이다. 사람은 상대적이다. 상대를 통해 자신을 본다는 말이다. 상대의 결점을 통해 내 결점을 깨닫고 또 장점을 보면서 나도 닮고 싶다는 생각에 스스로 변화를 모색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상대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누군가가 언제든지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며 필요로 하는가? 앞에 놓인 거울을 깨끗이 닦고 한번 들여다보라.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응원을 주셨나요?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우리 스스로에게 작은 칭찬을 해주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수고했어.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오늘 하루 동안 고생 많았어. 라고 말이에요. 한 번쯤은 나에게 관대해지기로 해요. 괜찮아, 나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